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하면 빨강. 됩니다. 파랑, 보라, 노랑. 파랑 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우리는 앞서 도덕성을 이루는 정서적 측면, 즉 양심, 공감력, 이타성과 인지적인 측면, 자제력, 책임감, 분별력, 규범 준수 등의 요소가 아이들의 행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도덕성이 높기만 하면 인생의 어려운 과제를 다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도덕성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환경, 상황, 관계에 따라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던 유명한 실험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디 소풍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선생님 수영이 살아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근데 영감아,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응? 근데 희재야, 이 사진 좀 찢어줄래? 근데 태균아, 이 사진 좀 찢어줄래요? 아이는 고민합니다. 아이에게 선생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 선생님의 부탁입니다. 어렵게 사람이 없는 한쪽을 선택해 조심스럽게 찢어갑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면 선생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고 선생님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지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최대의 변수는 이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거나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은 꺾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스테이니 밀그램, 그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화두 하나를 던져놓은 사람입니다. 1961년 그는 신문에 모집 공고 하나를 냅니다. 자신의 실험에서 교사 역할을 해줄 사람을 모은다는 광고였습니다. 신청자는 40명. You press the first switch, and this will indicate to the teacher that you thought it was the first word. Generates electric shocks. When you press one of the switches all the way down, 그들 앞에는 전기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는 학생이 답이 틀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75 volts, Jim. 75 volts, Jim. 버튼은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고 누를 때마다 고통이 더해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기가 연결돼 있지 않고 학생 역할도 가짜지만 교사 역할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05 volts. Wrong. It's head. 105 volts. 실험을 시작하기 전 스테이니 밀그램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따르겠는가? 92%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마친 밀그램은 이 실험에서 고작 해야 0.1%가 버튼을 누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